여러분, 은행 가서 주택담보대출 상담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금리가 6.5%입니다. 3억 빌리면 한 달 이자만 162만 원. 1년이면 1,950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합니다. 원금은 한 푼도 안 갚고요. 실제 사례 보시죠. 서울 마포구에 14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는 김모 씨. 2년 전 같으면 LTV 70%로 9억 8천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제로 7억밖에 못 빌립니다. 게다가 금리가 6.3%, 이자만 월 368만 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DSR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봉 1억이 넘어도 다른 대출이 있으면 떨어집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출 시장 현황부터 파악하겠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입니다. 2025년 내내 동결됐고 2026년 1월 15일에도 또 동결했습니다. 왜 안 내릴까요? 첫째, 환율 문제입니다. 미국 금리는 3.5에서 3.75%인데 한국이 2.5%니까 금리 차이가 1.25%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더 내리면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둘째, 집값 문제입니다. 2025년 서울 집값이 11.26% 올랐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늘어나고 집값이 더 오릅니다. 셋째,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2025년 말 기준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넘었습니다. GDP 대비 100%가 넘는 위험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핵심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린 겁니다. 원래 2026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니까 2026년 1월로 앞당겼습니다. 그 결과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확 줄였습니다. 실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 1월 기준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KB국민은행 6.1에서 6.5%, 신한은행 6.0에서 6.4%, 우리은행 6.2에서 6.6%, 하나은행 5.9에서 6.3%, NH동역 6.0에서 6.5%입니다. 평균 약 6.3%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5.9%에서 최고 6.6%까지 차이가 납니다. 신용등급 1등급과 6등급의 금리 차이가 0.7%포인트입니다. 3억 빌리면 연간 이자 차이가 210만 원입니다. 기준금리는 2.5%인데 왜 실제 대출금리는 6% 넘을까요? 가상금리가 붙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2.5에 코픽스 3.0%, 은행 가상금리 1.0에서 1.5%, 신용위험 가상금리 0.3에서 0.8% 더하면 6% 넘어갑니다. 더구나 지금 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를 하고 있어서 좋은 고객한테만 대출을 내줍니다. 가상금리도 높게 받고 한도도 적게 주고 심사도 까다롭게 합니다. 자, LTV와 DSR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LTV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Loan to Value,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려주느냐는 비율입니다. 10억짜리 집에 LTV 70%면 7억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부터 위험 가중치가 올라가면서 실제 LTV가 낮아졌습니다. 법적으로는 70%가 가능해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50에서 60%만 내줍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더 심합니다.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은 LTV가 원래부터 낮았는데 지금은 더 낮아졌습니다. 9억 초과 주택은 LTV 20%, 15억 초과는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Debt Service Ratio, 내 연간 소득 대비 빚 갚는 돈이 얼마인지 보는 겁니다. 연봉 1억인 사람이 주담대 이자로 연 2천만 원, 신용대출 원리금으로 연 1천만 원 내면 DSR이 30%입니다. 2026년 현재 DSR 규제는 40%입니다. 내 소득의 40%까지만 빚 갚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연봉 1억이면 연 4천만 원, 월 334만 원까지만 대출 원리금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DSR 계산할 때는 모든 대출이 다 들어갑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카드론, 학자금 대출 전부 포함됩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연봉 8천만 원인 직장인 A씨, 전세대출 2억이 있어서 월 이자 100만 원 냅니다. 신용대출 5천만 원 있어서 월 원리금 120만 원 냅니다. 자동차 할부 월 50만 원 냅니다. 합치면 월 270만 원, 연 3,240만 원입니다.
DSR이 40.5%입니다. 이 상태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주담대 5억을 신청했습니다. 금리 6.3%면 월 이자가 262만 원입니다. 기존 270만 원에 신규 262만 원 더하면 월 532만 원입니다. DSR이 79.8%가 됩니다. 당연히 대출 거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전세 대출 2억을 갚고 신용 대출 5천을 갚으면 월 270만 원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주담대 이자 262만 원만 남으니까 DSR이 32.8%로 떨어집니다. 문제는 전세 대출 2억하고 신용 대출 5천을 갚을 돈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본이 더 많아야 합니다. 10억짜리 집 사려면 본인이 5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거기에 기존 대출 2억 5천까지 갚아야 하니까 총 7억 5천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게 2026년 현실입니다. 10억짜리 집 사는데 7억 5천으로 내야 합니다. 75%를 자기 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년 전에는 30%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75%가 필요합니다. 그럼 대출 금리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첫째, 신용등급을 올리세요. 1등급과 6등급의 금리 차이가 0.7%포인트입니다.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은 기존 대출 성실히 갚고 카드 대금 연체 안 하고 단기 대출 줄이면 됩니다. 둘째, 은행을 여러 곳 비교하세요. 같은 조건이어도 은행마다 금리가 0.3에서 0.5%포인트 차이 납니다. 5대 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다 알아보세요. 셋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잘 선택하세요. 2026년 1월 현재는 고정금리가 6.5%, 변동금리가 6.3% 정도입니다. 고정이 0.2%포인트 더 비쌉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반반입니다. 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 사람도 있고 2026년 하반기부터 내릴 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2026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겁니다. 넷째, 정책 자금을 활용하세요.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연 2.1%에서 3.0% 정도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쌉니다. 2026년 1월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억까지 연 2%대 금리로 빌릴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도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억까지 연 1.2% 금리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세요. 다섯째, 중도 상환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요즘은 대부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특히 변동금리는 거의 다 면제입니다. 계약할 때 꼭 확인하세요. 여섯째, 대환 대출을 활용하세요. 기존에 금리 높은 대출이 있으면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겁니다. 2년 전에 5.5%로 빌렸는데 지금 5.0%로 받을 수 있으면 갈아타는 게 이득입니다. 일곱째,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을 선택하세요. 원리금 균등은 매달 내는 금액이 일정합니다. 원금 균등은 매달 원금을 똑같이 갚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냅니다. 예를 들어 3억을 30년 만기, 금리 6%로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은 매월 179만 원씩 냅니다. 30년 동안 총 6억 4,600만 원을 냅니다. 이자가 3억 4,600만 원입니다. 원금 균등 방식은 첫 달에 233만 원 내고 매달 4만 원씩 줄어듭니다. 30년 총 5억 7천만 원 냅니다. 이자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차이가 7,600만 원입니다. 원금 균등이 이자를 7,600만 원 덜 냅니다. 하지만 초반에 매달 233만 원을 내야 하니까 부담이 큽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으면 원금 균등이 유리합니다. 여덟째, 만기 일시 상환을 피하세요. 만기 일시 상환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의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겁니다. 3억 빌렸으면 만기에 3억을 갚아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2025년에 만기 일시 상환 대출 때문에 집 팔고 역전세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대출 만기가 오는데 연장이 안 되고 집값은 떨어져서 팔아도 대출을 못 갚고 결국 깡통주택이 된 겁니다. 아홉째, 보증료를 아끼세요. LTV 70% 넘게 빌리려면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받는데 보증료가 붙습니다. 대출 금액의 0.5에서 1.5% 정도입니다. 보증료를 아끼려면 LTV를 낮춰야 합니다. 70% 이하로만 빌리면 보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본을 조금 더 투입해서 대출을 줄이면
보증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자, 실전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12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는 30대 직장인 B씨. 연봉은 7천만 원이고 배우자는 5천만 원입니다. 부부 합산 1억 2천입니다. 현재 전세대출 2억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은 5억이 있습니다. 12억짜리 집을 사려면 7억이 더 필요합니다. 부담대로 7억을 신청했습니다. 12억의 58%니까 LTV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DSR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대출 이자 월 100만 원, 주담대 이자 월 367만 원, 합치면 연 5,604만 원입니다. 부부 합산 연봉 1억 2천 대비 46.7%입니다. DSR 40%를 초과하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전세대출 2억을 먼저 갚기로 했습니다. 자기 자본 5억에서 2억을 빼서 전세대출을 상환합니다. 그러면 남은 자기 자본이 3억입니다. 주담대 9억을 신청합니다. LTV는 75%가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보증료가 대출금 9억의 1.2%니까 1,080만 원 나옵니다. 실제 대출금은 9억 1,080만 원이니까 DSR을 개선합니다. 주담대 이자만 있습니다. 9억 1,080만 원의 월 이자가 6.3% 기준으로 478만 원입니다. 연 5,736만 원입니다. 부부 합산 연봉 1억 2천 대비 47.8%입니다. 여전히 초과합니다. 결국 대출 금액을 줄였습니다. 7억만 빌리기로 했습니다. 자기 자본 3억에 대출 7억이면 총 10억입니다. 12억짜리 집을 10억짜리로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대출 7억의 월 이자가 367만 원, 연 4,044만 원입니다. 부부 연봉 1억 2천 대비 36.7%입니다. 드디어 DSR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원래 목표였던 12억짜리 아파트는 포기하고 10억짜리로 낮춰야 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연봉 1억 2천 되는 부부도 12억짜리 집을 못 삽니다. 그럼 대출을 아예 안 받고 전액 현금으로 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전혀 안 쓰는 겁니다. 투자 효율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12억짜리 집이 5년 후에 15억이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샀으면 수익률이 25%입니다. 자기 자본 3억에 대출 9억으로 샀다면 수익률이 100%입니다. 물론 이자를 냈으니까 그걸 빼야 합니다. 9억을 5년간 6.3%로 빌렸으니까 총 이자가 약 2억 8천만 원입니다. 수익 3억에서 이자 2억 8천을 빼면 실제 수익이 2천만 원입니다. 수익률이 6.7%로 떨어집니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르면 레버리지 효과가 큽니다. 만약 12억이 18억이 됐다면 6억이 올랐습니다. 원액 현금이면 수익률 50%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면 이자 빼도 수익률 106%입니다. 결론은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레버리지를 쓰는 게 유리하고 집값이 안 오르거나 떨어질 것 같으면 레버리지를 최소화하는 게 안전합니다. 2026년 현재 시장 전망은 양극화입니다. 좋은 입지는 오르고 나쁜 입지는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받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 은행에 동시에 신청하지 마세요. DSR 심사할 때 신용 조회 기록이 다 남습니다. 한 달에 3곳 이상 조회되면 신용 등급이 떨어집니다. 둘째, 대출 받기 직전에 카드 돌려막기 하지 마세요.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받으면 신용등급 떨어집니다. 최소한 대출 받기 3개월 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세요. 셋째,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를 잘 선택하세요. 공동명의로 하면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DSR을 계산하니까 유리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양도세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넷째, 대출 실행 후 바로 전액 인출하지 마세요. 바로 다 빼면 은행에서 용도를 의심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만큼만 인출하세요. 다섯째, 대출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계약서, 이자 납부 내역, 원금 상환 내역 전부 다 파일로 정리해 두세요.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대출 문제로 고민하시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